7장의 미스터 방을 보여주세요. 자, 이 미스터 방은 7장 여러분 교재로 150페이지 답이 나와요. 이 미스터 방은 제가 저번에 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가 남성에게 붙는 호칭이잖아요. 미스터 방이라고 해서 미스터가 남성에게 붙는 호칭인데 그렇죠. 미식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부한다는 뜻이에요. 미식다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아부한다, 아부한다, 아첨한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번역을 하면 아부하는 방식, 아부하는 방식 그게 미스터 방이에요. 이해가시죠? 참가 이 채만식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채만식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채만식 문학관이 어디 있냐면요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가면 뭐 초원 사진관 이런 데 많이 가죠. 8월에 크리스마스에 그 배경이 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군산은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차로 한 2시간 그죠? 2시간 좀 넘어가면 가던데 빨리 가는데 2시간 반 그렇죠? 제 처갓집이 군산이에요. 네 그러세요. 그 채만식 문학관 가보셨어요? 아니 그 앞으로 지나면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 채만식 문학관이 있고요. 그 채만식 문학관이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배. 군산이 이렇게 항구가 있잖아요.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문학을 공부 안 한 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군산에 또 가봐도 좋을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채만식에 대해서 좀 보시죠. 자, 그 151쪽에 채만식 나왔죠. 1902년부터 1950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50이 안 돼서 돌아가셨죠. 네. 한 49 정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리얼리즘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북 군산 나오죠. 군산 출생이고 중앙고벌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도 졸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옛날에 여러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데 옛날에 그 문학을 한 사람들 재밌는 게 뭐냐면 10명이다 만약에 10명이다 문학가가 10명이다 그 중에 뭐 딱 통계적으로 딱은 아닌데 한 6명에서 7명은 전공을 뭘로 했을까요? 영문학을 했어요. 윤동주가 요즘 말 연세대 영문과 나왔어요. 맞죠? 국문과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뭡니까 정지용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영문학 전공했고요. 뭐 대부분 많습니다. 이 채만식도 영문과 출신이에요. 백석도 영문과 출신 거 아세요? 다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제 시대 국문학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국문학을 물론 이제 그때도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별로. 왜냐면 다 검열받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영문학도 어디에서 주로 하냐? 일본에 가서. 무슨 말 아시겠죠? 뭐 백석이든 정지용이든 뭡니까 이 채만식이든 다 걸출한 스타들 아닙니까? 다 일본 가서 영문학을. 왜냐면 이분들이 일제 치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거의 10명 중에 6, 7명은 영문학 출신이다. 그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런 걸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세길로가 이광수의 추천을 받은 그러니까 이게 작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한 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채만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채만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내겠어요. 여러분 출제자면 안 내죠.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단편 세길로가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이것도 이제 어렵게 내려면 단편 세길로가 뭐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길로가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희곡을 발표했고 레디메이드 인생. 이 레디메이드가 우리말 뭔지 아세요?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졌어. 레디메이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기성품. 기성품이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양복이 맞춤 양복이 있고 기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기성품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이미 다 일제가 뭐 이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또 사회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삶. 그걸 이제 우리가 레디메이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레디메이드가 틀린 게 아닌 게 내가 출세를 하려면 아주 명문대를 가가지고 또 뭐 고시를 합격해야 요즘도 그러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막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그게 레디메이드예요. 그리고 치숙이란 말이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에요.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 그 채만식은 풍자의 대가라서요. 현대판 박지원이다라고 해요. 옛날에 연안 박지원 들어봤죠? 현대판 박지원이라고. 그만큼 풍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레드메이드 인생 치숙, 그다음에 소망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당시 사회상을 풍자와 냉소로 엮어서 이 냉소는 한자로 이렇게 쓰면 살 냉자에다가 무술 소자 이 정도는 한자로 쓰죠. 냉소적. 그래서 우리가 냉소적이다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니컬하다 이런 걸 들어봤어요? 되게 많이 쓰는 말, 시니컬하다. 이 냉소적이다. 차가운 미소 아닌가? 이걸 차갑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웃는데 차갑게 웃는 거. 이걸 냉소적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그 예전에 용인대 학생들 좀 훈련을 많이 가르쳤는데 공부를 안 해 애들이 훈련만 막 한다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제 막 잦은 훈련으로 뭐 시험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래.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래도 한 B학점 뭐 이렇게 좀 줘요. B학점 이렇게 주면 나중에 A 뭐지? B 제도를 주면 B 플러스가 아닌 B 제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요 문자가 이메일이 잘했다는 걸 모르겠다. 그럼 이런 게 냉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냉소라는 건 차갑게 웃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태평천하 풍자 작가죠. 그리고 일제 말에 친일적 이게 이제 좀 미스테이크예요. 친일 소설 나오죠? 이 5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친일은 아닌데. 그리고 해방 후에 당시 부정적 현실을 고발하는 풍자 소설, 친일 행적을 자책하는 소설서 이제 해방 후이 되고 나서는 그리고 여러 작품들에서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고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풍자 그러니까 채만식 하면 꼭 아는 게 뭐냐? 풍자 소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풍자 소설이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채만식의 소설에는 긍정적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정적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정적 인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풍자를 해야 되니까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서 뭐 인물과 사회의 결정, 모순, 불합리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긍정적 인물보다는 그게 이제 풍자 소설이고요. 자, 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여러분이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이 이제 귀동냥으로 배운 영어를 자체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귀동냥으로 배워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 사람이? 미군의 통역관이 돼요. 미군 통역관이 돼요. 이 미스터 방을 읽어보면 통역관이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방산복 맞죠? 그래서 방씨가 되는 거예요. 성이 방씨예요. 이 방산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풍자하냐? 해방기의 혼란상을 풍자하는 거예요. 해방기의 혼란상. 해방기의 혼란상. 이런 것을 풍자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주인공 미스터 방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방산복이에요. 방산복.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방산복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백주사가 나와요. 백주사. 이 백주사가 말하는 좋은 세상. 이제 좋은 세상이 나오는데 이 좋은 세상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광복이 되기 이전. 광복이 되기 이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해방이 될 때까지 방산복은 그 종로 한복판 종로에서 어떤 그 장사를 했죠? 해방이 될 때까지 신기루 장수라고 그러죠. 신기루 장수가 뭐예요, 여러분? 구두 짚는 일. 네, 그렇죠. 매고 이런 걸 신기루 장수 쓰잖아요, 이런 말.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방산복을 미스터 방으로 만든 새로운 직업이 뭐예요? 그 미군 S소이죠.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한 것으로 이제 그 새로운 직업을 통역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글의 화자는 이 방산복과 그 백주사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뭐 콧비뚤이 방산복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면 이제 방산복에 대해서 콧비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복이라는 사람은 기동량을 어디에서 하냐면 상하이에서 하죠. 상하이에서 기동량을 해서 영어로 S소위에 통역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방산복은 어떤 머슴살이를 하다가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면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신기루 장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해에 가서 기동량으로 영어를 한 사람이고, 이 백주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제 때 순사인 아들 덕분에 권세와 부를 누려요. 근데 해방이 되니까 재산도 뺏기고 뭐 봉변을 당하는 뭐 그런 인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주사는 여기 나오는 백주사는 어떤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작품의 전형적인 친일파입니다. 전형적인 이 친일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친일파. 그래서 아들 덕에 뭐 거들먹거리고 살고 뭐 해방에서 재산이 뺏기니까 이제 방산복을 만나서 이거 좀 분풀이 좀 해 이렇게 부탁하는 뭐 그런 인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방산복과 백주사가 되게 좀 중심적인 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교재 152쪽에 미스터 방 있죠? 거기 한번 보시죠. 미스터 방에 보면 제일 처음에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죠. 거기 이제 한자가 나오고 옆에 우리말로 뭐라고 나와요? 주출, 망량, 지도, 기일 이렇게 나오죠. 가로 안에 여기 나오지 않아요? 이 주출 152쪽에 제일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밑에. 주출, 망량, 지도, 기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주출, 망량이라는 게 일종의 낫도깨비예요. 낫도깨비. 그러니까 이 주출 망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낮에 나오는 이 망량이라는 게 도깨비. 거기 보면 귀신 기자가 왼쪽에 붙어 있죠. 여러분 이 귀신 기자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귀신 기자잖아요. 왼쪽에 그 망량이라는 건 다 왼쪽에 귀신 기자가 붙었던 도깨비를 가리킨다. 여러분 도깨비라는 게 왜 도깨비인지 아세요? 도깨비? 이게 돛 플러스 압이에요. 거기서 진짜로 돛압에서 나온 거예요. 도다비가 뭐냐? 이 돛이라는 게 불이에요, 불. 아비는 이제 사람이죠. 함진아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도깨비불 뭐 이런 게 있었죠. 도깨비불. 그래서 도깨비가 있는 곳에 가면 도깨비가 있는 점들 막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도다비가 나중에 이제 발음을 할 때 도깨비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쨌든 상식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낫도깨비. 그러니까 낫도깨비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뭐 낫도깨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의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얼굴이 두꺼운 사람. 낯가지기 두꺼운. 네, 낯가지고 두꺼운, 그렇죠. 철면피. 네, 그런 의미고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무지하다. 철면피는 잘 모르니까 또 그러겠죠. 이런 의미도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낫도깨비란 뜻은 직접적인 해석이고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런 맥락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이 어떤 판소리 문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152쪽에 좀 보시면 152쪽 거기 보면 주인과 나그네가 술이 건나하니 취하였다라고 시작되죠. 미스터 방 나그네는 고향 사람 백주사 시작부터 나오죠. 미스터 방하고 백주사가 나옵니다. 미스터 방 술이 건하해서 뭐 하고 뭐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보세요. 내참 뭐 여기 다 콤마 막 찍혔죠. 흰말이 아니라 흰말은 밑에 나오죠. 흰소리 터무니없는 자랑을 하며 떠벌리거나 거들먹거리며 허풍 떠는 말 이렇게 써졌네요. 거칠 거 없어 거칠 거 흥 어느 놈이야 뭐 이렇게 쭉 하잖아. 이천지의 흥 참 어림없지 이런 게 일종의 판소리로 말한다면 여러분 판소리로 말한다면 판소리의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추임새가 있죠. 추임새는 알아요? 얼쑤 이런 게 추임새예요. 얼쑤 그렇죠? 그 다음에 발림 뭐죠? 발림 몰라요? 발림은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를 한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다가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잖아요. 그게 발림이에요. 그걸 폈다 접었다 움직임. 그 다음에 안일이가 있어요. 안일이가 뭐냐?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를 가는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대사를 하는 거 이런 걸 안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고 이 판소리에 여러분 좀 관심이 있다 하면 어디로 가시냐면 고창에 가면 고창 있잖아요. 전라북도 판소리 박물관이 있어요. 판소리 박물관. 거기 가시면 거기에 해설사님이 판소리를 한 대목으로 막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설을 하기 위해서 판소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이야기들, 요 말투가 판소리의 일종의 어떤 대사의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절 뭐라고를 하며 갈실한단 말인지, 뭐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여기서 삐뚤어진 코, 여기 삐뚤어진 코 밑줄 쳐보세요. 삐뚤어진 코 있죠? 요즘 말은 이제 비뚤어진 코가 되겠죠.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보세요. 부리부리 밑줄 쳐봐요. 부리부리. 여기 지금 그 부리부리란 말이 눈방울 다음에 부리부리. 그 다음에 벌심벌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판소리적인 문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말 여러분 똑같은 말을 이렇게 부리부리 이렇게 같이 쓰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첩어라고 첩어. 중첩된 말. 처음 들어보세요? 첩어. 중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상당히 사람을 어떻게 웃기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써보세요. 희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희화화. 처음 들어보세요. 희화화가 뭐냐면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웃기게 표현하는 것을 희화화한다. 희화화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판소리적인 문체라든가 또는 첩어라든가 희화화를 통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채만식의 글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채만식의 작품 읽어보면 되게 소설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설 좀 이게 한국의 소설 좀 읽어보고 싶다 하면 채만식의 작품 한두 편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레드메이드 인생도 있고 아까 뭐였어요? 치숙도 있다고 그랬죠. 치숙 이런 거라든가 태평천하 이런 것들 다 그 분산을 일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맥주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거기 153쪽에 보면 153쪽의 둘째 줄에 생각나는 듯 맥주 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신다. 그리고는 뭐 막걸리청에서 사발 먹거리 가지고 막 뭐 나와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밑에 달에 뭐라고 하나? 술은 맥주가 술임낸다. 여기 나오고요. 맥주 뭐 이게 술 마시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백주사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시작 지점이죠. 그래서 백주사가 수작을 해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수작이 154쪽에 보시면 위에서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인가요? 위에서 하나, 둘, 다섯째 줄에 수작이란 말 나오죠. 예. 여러분 이 수작이라는 말이 이게 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죠. 수작 부리지 마. 근데 원래 수작이라는 말은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되게 좋은 뜻이에요. 혹시 아셨어요? 수작이 뭔지 아세요? 이 작자가 술자는 작자예요. 술자. 이 자기 술자. 이 수라는 거 뭐냐면 받는다. 이 술자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다. 그러니까 술자를 받는 것이 수작이에요. 진짜로. 그 수작이 나쁜 뜻 아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수작 부리지 마 이러면 뭐 작업 건다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원래 수작이라는 의미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니라 술잔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술잔을 받으면서 뭐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어심이라고 그 7번 나오죠. 미스터 방에 대해서 미스터 방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어떤 내용을 했냐? 이 백주사가 그 왼쪽에 써보세요. 백주사가 미스터 방의 이야기를 들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수작을 하면서 막 술잔을 주고 받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백주사라는 사람이 미스터 방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좀 해주세요. 네, 조금